당신의 황금기를 빼앗아갈 8가지 치명적인 신발 선택과 노인들을 위한 3가지 삶을 변화시키는 솔루션. 매년 3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낙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부적절한 신발은 이러한 경우에 거의 45%를 차지합니다. 이 조용한 전염병은 수백만 명의 이동성과 독립성을 훔치고 있습니다. 낡은 로퍼가 젖은 바닥에 미끄러졌을 때 인생이 즉시 바뀌었던 72세의 퇴직교사 토마스를 만나보세요. 나중에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그에게 다시는 독립적으로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토마스가 그러한 가능성을 어떻게 무시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디오가 끝나면 그가 어떻게 우편함까지 도착했는지, 손주들과 함께 산길을 하이킹하게 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매일 저지르는 8가지 치명적인 신발 실수를 피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노인을 위한 생활 조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귀하의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용적인 솔루션에 대한 연구를 제공합니다. 40대까지 편안하게 지탱해준 신발이 70대에도 말 그대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밑의 땅과 인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하며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논의하지 않는 3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첫째, 한때 매 걸음마다 완충 역할을 했던 지방 패딩이 극적으로 얇아져 뼈와 신경이 충격에 노출됩니다. 둘째,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신경 수용체가 65세 이후 최대 30%까지 저하됩니다. 셋째, 관절이 정렬 불량에 점점 더 민감해지면서 사소한 보행 문제가 몸 전체의 만성 통증으로 변합니다. 토마스는 이러한 변화를 어렵게 발견했습니다. 나는 항상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신발을 계속 신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내 발이 바뀌었다고 경고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노인들의 이동성을 조용히 빼앗는 8가지 치명적인 신발 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병 전문의가 부모에게 추천하지만 환자와는 공개적으로 거의 논의하지 않는 삶을 변화시키는 3가지 솔루션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토마스가 독립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귀하의 이동성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바꾸는 조언을 더 원하시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누르세요. 당신의 발과 미래의 자신이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가치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다른 노인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유를 제한하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발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래 댓글로 귀하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놀라실 것입니다. 뻔해 보이지만 합리적인 형태에도 불길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신발, 즉 하이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힐을 신든 키가 1-2인치 정도라도 몸 전체의 체중이 부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2인치 힐은 발볼에 가해지는 압력을 무려 75%나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발가락이 매일 수천 번 압축되고 비좁은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릎, 엉덩이, 허리가 모두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보완하여 일련의 잘못된 정렬을 만듭니다. 타머스의 아내 제니트는 은행 관리자로 일하기 위해 실용적인 2인치 펌프스를 수십 년 동안 착용한 후 68세에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나는 단검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발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몇 년 동안 방치해 두었던 건망류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더군요. 제니트는 궁극적으로 외과적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12주간의 회복기간이 소요되는 고통스러운 수술로 인해 그녀와 타머스가 여행을 계획했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독립성을 일시적으로 빼앗겼습니다. 적당한 발 뒤꿈치에도 발의 압력 지도를 살펴보세요. 빨간색 영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의 구조를 바꾸는 위험한 압력 집중을 나타냅니다. 60세의 발은 약 7,500만 걸음을 견뎌냈으며 각 걸음마다 잘못된 신발을 신으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의사들이 언급하지 않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 뒤꿈치의 높이만이 아닙니다. 지방 패딩이 얇아지고 더 이상 문제를 가릴 수 없는 60세 이후에 갑자기 드러나는 수년간의 누적된 손상입니다. 지금은 가끔씩만 힐을 신더라도 수십 년 전의 영향으로 인해 오늘날의 이동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건망류, 망치 발가락, 단축된 아킬레스건 등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발 기형은 낙상 위험과 만성 통증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옷장에 특별한 날에 신는 하이힐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이 내용을 배운 후 신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싶다면 댓글에 신발 이모티콘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선택한 두 번째 치명적인 신발 선택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더 따뜻한 기후에 살고 있다면 바로 플립플롭입니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이 여름 필수품은 변장하여 발 건강을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슬리퍼를 신을 때마다 신발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려면 발가락이 부자연스럽게 달라붙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쥐는 것은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변화시키고 발 전체를 통해 위로 올라가는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당신과 함께 움직이는 적절한 신발과 달리 슬리퍼는 발이 적응하도록 강제합니다. 이는 노화된 발에 필요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더 나쁜 것은 플립플롭은 아치 지지력이 전혀 없고 충격 흡수도 최소화된다는 것입니다. 각 단계마다 충격적인 힘이 뼈와 관절에 직접 전달됩니다. 젊은 성인의 경우 탄력 있는 조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이러한 반복적인 외상으로 인해 관절 악화가 가속화됩니다. 토마스는 플로리다로의 즐거운 은퇴 여행을 통해 이 고통스러운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는 수영장 옆에서 레스토랑에 가거나 심지어 1마일 길이의 해변 산책을 할 때에도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라고 그는 회상했습니다. 3일째에는 발뒤꿈치에 체중이 거의 실리지 않았습니다. 토마스가 발병한 것은 족저근 막염이었습니다. 발뒤꿈치와 발가락을 연결하는 두꺼운 조직 뒤에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6개월의 물리치료가 필요했고, 그로 인해 반년 동안의 귀중한 이동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통증이 발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 통증을 수용하기 위해 다르게 걸으면 무릎에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엉덩이는 고르지 못한 움직임을 보상하고 허리는 불균형을 흡수합니다. 하나의 잘못된 신발 선택은 몸 전체에 도미노 효과를 만듭니다. 평생 문제없이 슬리퍼를 신었다고 해도 노화된 발은 더 이상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지원이 60세 이후에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다음 신발 실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채 매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이동성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치명적인 신발 선택은
바로 지금 당신의 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괜찮아 보이는 낡은 운동화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운동화가 눈에 띄게 마모되기 훨씬 전에 단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쿠셔닝과 지지력이 약 40% 감소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걸을 때마다 충격을 흡수하는 중창폼이 소리 없이 분해되어 관절이 체중의 3에서 5배에 달하는 충격에 취약해집니다. 이는 우리 세대 특유의 위험한 상황을 조성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눈에 띄게 손상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품목을 교체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다 써버리고 달아라라고 가르친 우울증 시대의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러한 검소한 사고방식에 고정된 퇴직소득을 추가하면 신발의 기능적 수명을 훨씬 넘어서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됩니다. 토마스는 이 문제를 요약했습니다. 그는 3년 만에 내 운동화가 정말 멋져 보였다고 설명했다. 트레드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구멍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깨끗했습니다. 완벽하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점점 더 앉아서 생활하게 된 그의 알 수 없는 무릎 통증이 부적절한 지지력을 제공하는 이 낡은 신발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용 운동화를 들고 발뒤꿈치부터 발끝까지 비틀어 보세요. 쉽게 비틀리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지지구조가 무너진 것이다. 지지력이 뛰어난 신발은 발의 볼 부분에서만 구부러져야 하며 걸레처럼 비틀어서는 안 됩니다. 타머스가 마침내 여전히 좋은 운동화를 새 신발로 교체했을 때 그의 무릎 통증은 2주 이내에 해결되었습니다. 그 $70짜리 신발 덕분에 그는 $40,000짜리 무릎 교체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용 신발을 교체한 게 언제였나요? 댓글에 솔직함을 표현하세요. 6개월 이상 매일 착용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불필요한 통증과 의료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네 번째 치명적인 신발은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의자, 바로 옆에 앉아있는 등받이 없는 슬리퍼일 것입니다. 겉보기에 순진해 보이는 이 편안한 액세서리는 집에서 가장 위험한 품목 중 하나입니다. 등이 없는 슬리퍼를 신으면 무의식적으로 걷는 패턴 전체가 변합니다. 각 단계마다 발가락이 슬리퍼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폭을 단축하며 다리 위로 이동하는 근육 긴장을 생성합니다. 보행 주기에서 발뒤꿈치가 약간 더 일찍 올라가고 발목 안정성이 최대 65%까지 감소합니다. 이러한 모든 미묘한 변화는 균형을 크게 손상시키며 여러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통계는 놀랍습니다. 노인들이 집에서 넘어지는 경우의 38%는 부적합한 실내 신발과 관련이 있으며 등이 없는 슬리퍼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낙상은 초인종에 응답하거나 계단을 탐색하는 등 빠른 반응이나 균형 조정이 필요한 순간에 자주 발생합니다. 토마스는 활기 넘치는 78세의 이웃인 루스, 가등이 없는 슬리퍼를 신은 채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이러한 위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그 스타일을 입었습니다. 라고 타머스는 회상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이런 정확한 시나리오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루스의 추락으로 인해 손목이 부러져 몇 달 동안 독립성이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이 슬리퍼를 특히 교활하게 만드는 것은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그들은 부드럽습니다. 그들은 친숙합니다. 그러나 모든 단계에서 조용히 안정성을 손상시켜
균형 시스템이 이미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후에 낙상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지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안전벨트 없이 운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노인들은 등이 없는 신발의 사소한 편리함 때문에 매일 이동성과 독립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족부 전문의와 정형외과 전문의가 집 주변에서 권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임상 연구에서 낙상 위험을 최대 62%까지 감소시킨 전통적인 슬리퍼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치명적인 신발 실수는 눈에 잘 띄지 않게 숨어있는 신발입니다. 밑창이 매끄럽고 낡았거나 자연스럽게 미끄러운 신발입니다. 이러한 소리 없는 위험은 일상의 표면을 잠재적인 재난 지역으로 변화시킵니다. 특히 노인들의 옷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장 구두와 로퍼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닥 표면이 어떻게 매끄러워졌는지 확인하고 지면을 잡도록 설계된 견인 패턴을 제거하십시오. 심지어 새 정장 구두조차도 최소한의 접지력을 제공하는 가죽 밑창을 사용하여 안전보다 미학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신발 밑창이 오래되거나 마모됨에 따라 견인력이 약 75%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주방 타일의 물 몇 방울, 약간 축축한 욕실 바닥, 야외 계단에 내리는 아침 이슬 등 일반적인 가정 시나리오와 결합되면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토마스는 큰 추락 전에 이러한 위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주방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죽 밑창 로퍼를 신고 있었어요. 라고 그는 회상했다. 아내가 카운터를 닦았더니 아주 작은 물, 몇 방울, 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발이 너무 빨리 빠져서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 사소한 실수로 인해 토마스는 자신을 붙잡기 위해 어색하게 몸을 비틀게 되었고, 더 심각한 넘어지기 전까지 몇 주 동안 그를 괴롭힌 허리 통증을 겪었습니다. 경고 표시가 있었지만 많은 선배들처럼 그는 치명적인 신발이 원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보다는 단지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일축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용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한 발을 욕실 타일 위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앞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여 보세요. 발이 쉽게 움직이면 매일 잠재적인 위험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신발은 매끄러운 표면에서도 이러한 미끄러짐 동작을 견뎌야 합니다. 그냥 서툴다고 무시한 슬립으로 아슬아슬하게 통화한 적 있나요? 댓글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세요. 귀하의 경험은 심각한 추락이 발생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듣고 있나요? 치명적인 신발 6번째. 꽉 끼는 정장 구두. 우리가 선택한 6번째 치명적인 신발은 자신의 발 모양이 말 그대로 몸에 꼭 맞는 드레스 슈즈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발이 자연스럽게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서고 걸은 후에는 발뼈를 함께 묶는 인대와 힘줄이 점차 늘어나 뼈가 퍼질 수 있습니다. 70세가 되면 평균적인 사람의 발은 40세 때보다 거의 절반 정도 넓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수십 년 동안 착용해 온 것과 동일한 사이즈를 계속 구매합니다. 좁은 정장 구두를 신을 때 더 넓은 발을 꽉 쥐면 불편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지의 혈류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당뇨병이나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꽉 끼는 신발을 신으면 신경이 눌려 신경병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마비를 유발하여 낙상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는 손자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구두를 신지 않았지만 예전 신발이 여전히 맞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리셉션을 할 때 발이 화끈거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정말 무서웠어요. 꽉 끼는 신발을 신은 6시간 동안의 신경 압박으로 인해 몇 주 동안 지속되는 신경병증 증상이 유발되었습니다. 토마스는 일시적으로 발의 일부의 감각을 잃었고 그동안 계속해서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도미노 효과를 강조합니다. 발 통증은 걷는 방식을 변화시켜 무릎, 엉덩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보상 패턴을 만듭니다. 하루에 잘못된 신발을 신으면 몸 전체에 몇 달간 이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발 너비의 변화가 종종 길이와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발이 충분히 길어 보이더라도 위험할 정도로 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는 지금 다음 신발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결코 경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신발 7번째, 맨발로 걷기. 우리가 선택한 7번째 치명적인 신발은 실제로 신발이 아닙니다. 맨발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습관이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60세 이후 맨발로 걷는 것은 젊은 성인이 직면하지 않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많은 노인들은 맨발로 걷는 것이 적절하고 지지력이 뛰어난 실내화를 신는 것에 비해 낙상 위험이 최대 37%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쿠션과 지지대가 없으면 균형 메커니즘은 각 단계에서 더 열심히 작동해야 하며 특히 나무나 타일 바닥과 같은 단단한 표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대적인 바닥재는 충격력이라는 또 다른 숨겨진 위험을 야기합니다. 단단한 나무나 타일 위를 맨발로 걷는 것은 잔디나 카페토 위를 걷는 것보다 관절을 통해 최대 7배 더 많은 충격을 전달합니다. 이미 관절염이나 퇴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화된 관절의 경우 이러한 충격력이 손상과 통증 주기를 가속화합니다. 타머스는 이러한 위험을 파괴적인 방법으로 발견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작은 것을 밟았습니다. 빵 부스러기였던 것 같아요.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거의 느끼지 못했는데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어서 느껴지지 않는 작은 상처가 생겼어요. 그 경미한 부상은 치료하는 데 3개월이 걸리고 전문적인 상처 치료가 필요한 위험한 발궤양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맨발로 걷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모든 사람에게 더 건강하다는 대중적인 통념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손상되지 않은 보호용 지방 패드, 강한 아치 및 완전한 감각을 갖춘 젊은 신체는 때때로 맨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화된 발은 지속적인 보호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조상들이 결코 접하지 못한 현대의 단단한 표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발 외과의 사인 사라 젠킨스, 세러 젠킨즈 박사는 맨발의 움직임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노인 환자들에게는 서스펜션 시스템이 이미 손상된 자동차에서 충격 흡수 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맨발로 보고 계시나요? 거의 90%의 노인들이 깨닫지 못한 채 저지르는 치명적인 신발 실수를 밝히는 다음 섹션 이후에는 다시 생각해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신발 8번째. 한 쌍으로 모든 것에 어울리는 사고방식. 우리의 8번째이자 마지막 치명적인 신발 실수는 아마도 가장 흔한 실수일 것입니다. 즉, 전문적인 활동 중에 노인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한 쌍의 사고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은 다양한 움직임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지지력을 필요로 합니다. 원해에 필요한 좌우 안정성은 장시간 걷기에 필요한 쿠션이나 미끄러운 표면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그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노인의 78%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좋은 신발 한 켤레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토마스는 바로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저는 거의 $100에 달하는 좋은 뉴밸런스 운동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매일 산책할 때나 정원에서 일할 때, 심지어 정장 구두를 신을 때, 발이 아플 때, 교회에 갈 때까지 모든 일에 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실용적이고 경제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의 이동성 저하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동안 토마스의 운동화는 무릎을 꿇고 일어서기 동작을 할 때 측면 안정성이 부족하여 무릎에 부담이 가해졌습니다. 매일 산책하는 동안 정원 가꾸기의 발판에 묻은 흙이 보도에 대한 접지력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활동 모두 신발 자체에 적합하지 않아 설계된 것보다 더 빨리 분해되었습니다. 노인들에게 활동 구역 개념이 중요해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발병 전문의는 이제 신발 요구사항을 일일 지원 신발, 활동별 신발, 실내 보호용 신발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것을 권장합니다. 각각은 당신이 직면하는 독특한 움직임과 표면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각 활동에 적합한 신발을 구입하는 대신 좋은 신발 한 켤레에 투자하는 값비싼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재정적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넘어져서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300의 비용이 세 가지 전문 장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비쌉니다. 이제 타머스와 그와 같은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 솔루션, 즉 종종 구현 후 단 몇 주 만에 낙상 위험을 극적으로 줄이고 통증 없는 이동성을 복원한 세 가지 증거 기반 접근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화된 발을 이해하는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신발 피팅을 받고 있습니다. 성인의 80% 이상이 잘못된 사이즈의 신발을 신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놀라운 통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발을 너무 짧거나 좁거나 둘 다 신는다는 발병 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올바른 신발 사이즈가 평생 동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 구조의 자연스러운 퍼짐으로 인해 60세 이후 너비가 최소 절반 크기로 늘어납니다. 적절한 전문 피팅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발 측정 장치 그 이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해야 합니다. 첫째, 체중에 따라 발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두 발은 앉지 않고 서서 측정합니다. 둘째, 너비는 발의 볼뿐만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측정됩니다. 셋째, 지지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아치, 높이와 유연성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행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실제로 걷는 방식을 관찰하여 신체 고유의 압력점과 움직임 패턴을 드러냅니다. 타머스는 절망에 빠져 전문 신발 가게로 이끌릴 때까지 이 솔루션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나와 단둘이서 거의 40분을 보냈다고 그는 회상했다. 그녀는 내가 수십 년 동안 너비가 너무 작은 풀사이즈 신발을 신었다고 말했습니다. 올바른 사이즈를 시도하자 발이 마침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적합한 피팅 전문가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신발 매장뿐만 아니라 편안한 신발이나 정형외과적 요구사항을 특별히 충족하는 매장을 찾아보세요. 주요 체인점에서는 노화된 발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담당 직원이 노인성 발 문제에 대한 자격증이나 전문 교육을 받았는지 물어보세요. 많은 지역에는 최고 수준의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수학과 의사,
의료질환에 대한 신발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갈 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세요. 내 아치 높이가 어떤 신발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내 걸음걸이를 기준으로 걸을 때 가장 큰 압력을 가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내 발 구조를 고려할 때 어떤 구체적인 특징을 찾아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전문적으로 발 측정을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수십 년 전에는 말이죠. 댓글로 답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피팅에 대한 영감을 받았다면 실제 사이즈에 대해 알게 된 점을 알려주세요. 인생을 바꾸는 솔루션 두 번째, 3구역 시스템. 판도를 바꾸는 두 번째 솔루션은 타머스의 이동성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노인용 신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3구역 시스템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단일 신발이 하루 종일 수행하는 모든 다양한 움직임을 안전하게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구역 1 가정용 신발은 넘어짐 방지의 기초입니다. 이상적인 가정용 신발은 안정성을 위해 뒷면이 닫혀 있고 모든 표면에서 견인력을 발휘하는 미끄럼 방지 고무 밑창, 보안을 유지하면서 쉽게 신고 벗을 수 있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적절한 실내화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발을 지탱해 줌으로써 아침의 뻣뻣함을 실질적으로 해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역 2 일상활동과 심부름의 동반자인 일상지원 신발입니다. 여기에는 발 유형에 맞는 적절한 아치 지지대, 체중에 비례하는 쿠셔닝, 더 넓은 베이스 및 안전한 잠금 장치와 같은 안정성 기능이 필요합니다. 토마스에 잘 맞는 일상용 신발은 몇 주 안에 그의 무릎 통증을 해결했습니다. 구역 3 활동별 신발은 전문적인 작업을 위한 전문 도구입니다. 워킹화는 발 앞부분의 유연성과 발 뒤꿈치의 쿠셔닝이 필요합니다. 원회에는 고르지 않은 표면을 위해 발목 지지대와 미끄럼 방지 밑창이 필요합니다. 정장처럼 보이지만 지지력을 제공하는 현대적이고 숨겨진 편안한 디자인으로 드레스 행사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탁월함은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재정적입니다. 타머스는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고정 수입을 바탕으로 이를 구현했습니다. 그는 평상복 신발을 신는 시간이 60%이기 때문에 신발에 가장 많은 돈을 썼다고 설명했다. 전문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친화적인 옵션과 판매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매년 진통제에 지출한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솔루션 세 번째, 맞춤형 보조기 및 조정. 우리의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솔루션은 이동성 자체의 기초, 즉 일반 신발도 치료 도구로 바꾸는 맞춤형 보조기 및 전략적 신발 조정을 다룹니다. 많은 노인들은 상점에서 구입하는 기본 깔창과 실제 교정 장치의 중요한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반 깔창은 단순히 쿠셔닝을 추가하는 반면 보조기는 실제로 보행 패턴의 생체역 학적 문제를 교정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깔창은 약국에서 파는 돋보기와 같은 반면 교정 장치는 사용자의 고유한 필요에 맞게 정확하게 보정된 처방 렌즈입니다. 좋은 소식이요. 효과적인 보조기에는 발병 전문의가 제작한 $400 이상의 맞춤형 버전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타머스는 가격이 $40 미만인 열성형 가능한 인서트라는 중간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븐에서 데운 다음 그 위에 서서 발 모양을 만듭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에 정확히 내 아치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반맞춤형 옵션은 심각한 발 기형이 없는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 15%의 비용으로 완전 맞춤형 보조기에 70에서 80%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어 가입자의 경우 심각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기형과 같은 특정 질환에 대해 처방된 경우 맞춤 교정장치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의사에게 사용할 핵심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낙상 예방을 위한 치료용 보조기. 이러한 의학적 필요성 프레이밍은 종종 보장을 촉발합니다. 인서트 외에도 간단한 수정으로 기존 신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스트레칭 서비스는 약 $15의 비용으로 좁은 부분의 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압박점이 있는 곳에 정확하게 배치된 전략적 쿠셔닝 패드는 아픈 신발을 편안한 신발로 바꿔줍니다. 공장 깔창을 젤 버전으로 교체하는 것만큼 간단한 조치라도 충격력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토마스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신발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새 신발을 사지 않고도 맞춤형 신발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저는 신발 한 켤레를 더욱 치료적으로 만들면서 신발의 수명을 연장했습니다. 맞춤 깔창이나 깔창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아래에서 귀하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귀하의 통찰력은 다른 시청자가 최종적으로 발 통증을 해결하고 이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스의 여행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솔루션을 구현한 지 6개월 후 그의 변화는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매일 진통제를 복용하다가 통증 없이 5,000보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마스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집에 머물게 했던 추락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신체적 개선은 측정 가능했습니다. 그의 균형 테스트 점수는 38% 향상되었으며 신발 접근 방식을 바꾼 이후 단 한 번의 넘어짐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영향은 훨씬 더 깊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는 손주들을 데리고 자연 산책로를 따라 하이킹을 했습니다. 라고 타머스는 고르지 못한 지형을 자신있게 탐색하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9살 된 손자는 왜 전에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집에 갇혀 있고, 가족 모임도 놓치고, 옆에서 삶을 지켜보던 이전의 삶과 비교해 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강력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선택한 신발이 내일의 이동성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신이 내리는 결정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의 세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룬 8가지 치명적인 신발 선택을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이힐, 슬리퍼, 낡은 운동화, 등이 없는 슬리퍼, 밑창이 매끈한 신발, 꽉 끼는 정장 구두, 맨발로 걷기, 그리고 한 짝이면 다 어울리는 멘탈리티. 삶을 변화시키는 3가지 솔루션을 구현함으로써 전문 피팅, 3존 시스템, 맞춤형 교정장치 타머스처럼 추락 위험을 극적으로 줄이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신발 실수 중 당신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노후에 성공하기 위한 보다 실용적인 조언을 원하시면 구독 버튼과 알림벨을 누르세요. 미래의 이동성은 우연에 맡기기에는 너무 중요합니다.